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내 집 짓기의 김강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준공 후에 거주를 하면서 했던 주변 콘크리트, 대문, 담장, 조경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물 주변 무늬 콘크리트 타설, 건물의 주변을 어떤 마감으로 할 것인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부 잔디를 깐다면 아주 멋있고 분위기는 살지만 잔디를 관리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잔디를 깔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갈을 그 위에 살짝 덮어버렸는데 그래도 잡초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 집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무늬를 찍고 코팅을 해주는 칼라 콘크리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들어도 손댈 이유가 없고 그런 대로 보기가 좋죠.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 회사에서 하는 문양이 보기 좋아 연락해서 일정을 맞춰 작업을 했습니다. 경계 거푸집 작업과 콘크리트 작업은 직경으로 하였습니다. 대문 기초와 담장 기초를 같이 했으니까요. 칼라 콘크리트를 하는 분들은 색을 내는 분말을 뿌리고 무늬를 찍고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은 후 코팅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깨끗해 보여 좋고 표면의 무늬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약 200스퀘어미터 70평 정도를 했는데 주차 공간으로도 쓰고 가을에 추수한 작물을 정리하고 농작물 말리는 공간 등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하드너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재를 뿌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최상부 부분은 레이턴스 때문에 약한 채로 남아있다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니 코팅제와 함께 표면이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하드너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전에 알았다면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하드너를 썼을 것입니다. 거실 앞 데크. 데크는 간단히 추수한 것을 말리는 공간, 빨래를 널어 놓는 공간,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거실 앞 데크는 방과 정원을 연결하는 전이 공간입니다. 면적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또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은 조금은 크게 약 26스퀘어미터의 면적을 잡기로 했습니다. 데크에 여러 명이 식사가 가능하도록. 2020년 디자인 빌드 전시회에서 봐두었던 스마트 합성 데크라는 곳의 제품을 정했습니다.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데크로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작업은 두 분이 이틀 동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데크 하부는 흙이어서 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작업하신 분의 말이 데크를 전문적으로 일해왔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이 허투루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닝. 거실 창 위에는 차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비도 가려야 합니다. 차양은 어떤 재질로 해야 하나? 경사지붕이나 구조물로 해야 하나? 투명한 지붕인 알루미늄 구조의 반투명의 카보나이트로 해야 하나? 유리 차양은 어떨까? 차양을 내밀어 크게 뽑아주면 좋을 텐데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닝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변의 어닝 전문집을 찾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구조를 고정하는 방법은 정문 포치에서 썼던 것처럼 볼트를 벽체에 관통시켜 고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크기는 1층 거실창 위에 3.6m 폭, 3m 내민 길이, 2층 거실창도 동일하게 농막으로 사용했던 컨테이너는 폭 3m, 내민 길이 2.5m로 했습니다. 벽체를 관통하는 볼트는 직영으로 먼저 해 놓았고 어닝 업체는 시간이 되는 때 와서 하루 만에 일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석축화 담장. 전원주택은 담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무로 울타리를 쓴지 개나리나 회양목을 담장 삼아 경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집은 멧돼지가 자주 출마하는 지역이라 이를 방지하는 담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도로와 밭과 집의 레벨 차이가 500mm 정도 있어서 이 또한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비가 많이 올 때 밭의 흙이 빗물에 쓸려 도로 쪽으로 자꾸 유실됩니다. 레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성품 콘크리트 식생 옹벽 블록을 설치하면 블록 부분에 화초를 심고 잘 자라면 보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성품을 쓰려면 놓일 자리가 수평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 집은 완만한 경사가 있어서 담장으로는 쓸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축 돌로 쌓기로 했습니다. 자연석은 생긴 대로 놓으면 되고 높이도 작은 돌과 큰 돌을 잘 구분해서 쌓으면 완만한 경사에 적당히 맞춰집니다. 또 돌 사이사이에 흙을 채우고 연산홍이나 꽃잔디로 단장을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석축 위에 담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멧돼지를 막는 용도가 우선이니 높이는 1.5m 정도는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하고 설치하기 쉬운 방법이 기성품 철제망 펜스입니다. 보통 2m마다 포스트를 두고 포스트와 포스트 사이를 철망으로 고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자재비 미터당 15,000원, 시공비 미터당 15,000원, 그래서 미터당 30,000원 정도이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포스트만 구매를 했습니다. 1.5m 기준이니 총 길이 1.7m로 주문을 했고 높이에 따라 절단해서 베이스 플레이트에 용접한 후 석축에 셋 앙카로 고정하고 포스트와 포스트 사이에는 35에 35 각재를 연결한 다음 그 위에 방부목을 수직으로 200mm 간격으로 피스 고정하였습니다. 포스트와 포스트 간격을 일정하게 맞출 수 없는 자연 석축이의 작업이어서 철망 펜스는 할 수 없었고 비용이 더 들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좋은 것 같네요. 대문을 일반 문으로 할까 자동문으로 할까에 대해서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자동문을 가격을 확인해 보니 거의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출퇴근할 때 문을 수동으로 열었다가 차가 나오면 다시 닫고 차를 타야 하는 불편함을 매일 겪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동문 전문 업체인 세울 자동문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방안을 상의한 결과 높이를 좀 작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문 높이 1.5m, 폭 3.2m 양기문, 사람이 출입하는 쪽문은 1.5m 곱하기 폭 0.9m 평계문, 마감은 적산못 붙임으로 했습니다. 또 한 개의 문은 밭으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동문으로 설치를 했는데 틀만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감은 기존의 담장 방부목을 붙이면 되는 일이었죠. 3개의 문을 설치하는데 2명의 작업자가 이틀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추가로 200에 200 각관으로 포스트는 별도로 제작하여 먼저 설치를 해 놓았고 전기도 자동문과 연결되도록 배선을 해 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의 내부와 연결되는 인터폰도 설치하게 되어 전기 작업자가 전기 배선 인터폰 작업을 먼저 해 놓았습니다. 조경은 건물 외관의 맨 마지막 단자입니다. 처음부터 비용을 많이 들여 조경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주택 생활 중에 나무 가꾸기, 꽃 가꾸기는 가장 즐거운 일인데 먼저 다 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처음에 틀을 잘 잡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털을 농사를 짓는 부분과 채소를 심는 부분, 칼라 콘크리트를 치는 부분, 그리고 조경 부분으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조경의 기본 설계는 조경 설계 전문 모자익의 이원화 소장이 해 주었고 공사는 조경공사 전문 회사인 나무로 조경의 서지환 대표가 맡아주었습니다. 뒷뜰 부분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나무 위주로 그리고 앞뜰은 잔디와 꽃 위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경공사는 2020년 여름 끝없는 태풍과 비가 반복적으로 내려서 7월 25일 시작해서
9월 5일에야 끝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잎이 누렇게 되어 떨어져서 죽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은 잠시, 며칠 후에 보면 나뭇가지 끝에서 새 잎이 파릇파릇 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주인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은 여름에 심은 쿠카가 축 늘어졌다가 살아나서 꽃까지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예쁘네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잔디 관리 어려움 때문에 잔디를 심는 면적은 최소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로 조경사장 서지원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잔디를 심을 때는 잡초에 틈을 보이지 않게 빡빡하게 심어주면 잔디가 틀을 잡아서 관리에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은 면적이지만 잔디는 빽빽하게 심었고 잔디를 관리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내 집 짓기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변 분들이 전원생활이 괜찮아? 힘들지 않아? 춥지 않아? 출퇴근은 괜찮아? 등 질문을 많이 합니다. 거의 걱정이 섞인 질문들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주 좋아입니다. 서울의 생활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아 익사이팅한 즐길 것들이 꽤 많은 지역이지요. 이제 나이가 좀 드니 좀 느긋한 생활, 또 내 몸을 씀으로써 생명이 막 돋아나고 또 그것을 추수하는 이런 재미들이 솔솔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은 조금 힘들어도 생명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전원생활이 좀 더 즐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몸을 힘들게 쓰는 것에 개의치 않은 분들이라면 농사를 곁들인 전원생활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13편의 한 달 만에 내 집 짓기 시리즈의 영상들은 조만간 건축 시공 이야기 6편으로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13편의 영상과 책으로 된 내용은 바로건설기술의 블로그인 건설기술 함께 나누기에 모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이 블로그에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 시공 이야기 1편부터 5편까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모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우리 회사의 것 외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평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만에 내 집 짓기 시리즈, 또 건축 시공 이야기 시리즈, 그리고 바로건설 기술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조회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